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유럽과 미국을 위시해서 또 다른 좀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져들려는 양상이죠. 미국과 유럽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점 부담이 충분히 인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받아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증시 요즘에 조금 회복 탄력성을 갖추려고 하는 마당에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죠. 시퀘스트레이션, 시퀘스트 여러 가지 지금 표현들이 막 혼합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까요? 워싱턴 타임즈 보시겠습니다. 일단 제목에 뭔가 좀 분노가 들어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어제 월요일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을 했는데요. 월간은 토, 일, 월 이렇게 3일간 연휴를 보내고 있다고 치면은 워싱턴은요. 지난 금요일부터 무려 10일간의 열흘간의 장기 휴가에 들어갔다는 이 내용과 분노가 함께 들어있는 거죠. 그 밑에는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약간 아주머니 같은 허리가 들어가다가 만 폼으로 골프를 치는 사진과 함께 지난 금요일 미 하원에서는 프레지던트 데이 연휴를 연장하는 안이 상정돼서 222표 찬성, 190표 반대로 가결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고 정치인들은 인종에 관계없이 어쩜 이렇게 뻔뻔하냐라고 욕을 하기보다는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죠. 이 과반을 공화당이 갖고 있는데 지난 재정절벽 협상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막판으로 갈수록 이상하게 여론이 공화당에 불리한 쪽으로 돌아서면서 마지막 날 결국 굴욕적인 협상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번에는 공화당에서 설욕을 하겠다 이런 각오와 함께 우리가 시간을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고 열흘간 휴가를 갖고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날 오후 2시에 의회에 복귀한다는 계획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오는 3월 1일 당장 1조 2천억 달러의 정부 지출 자동 삭감을 담은 시퀘스터가 발효가 되죠. 게다가 2월은 또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3월 1일 전에 이 4일 동안 25, 6, 7, 8 이 4일 동안 또 얼마나 워싱턴의 토네이도가 세게 일어날지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일단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제 협상에 대해서 끌고 가려는 의지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월 1일날 이 시퀘스트레이션 발효를 앞두고 공화당이 지금 시간 조절에 들어간 이런 경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게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술자리에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2NE1이라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가는 게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4일을 남겨놓고 공화당에서 나머지를 전부 불러버린 상태.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미국만 해도 벌써 다음 주 월요일의 일이니까요. 이번 주말에 당장 이탈리아 총선이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없는 굴에 뭐가 왕이라고 미 의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대외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이탈리아 총선에 집중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시죠. 24일에서 5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는 일요일과 월요일에 걸쳐서 치러지는 이탈리아 총선에서 사진에 보시는 전 총리 베를루스코니 좌파 연합의 이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표적인 매파 언론인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베를루스코니가 이번 총선에서 이기면 유로존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극단적으로 경고한 반면에 또 일부 전문가들은 베를루스코니의 승리는 이탈리아가 보다 낮은 금리로 구제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또 기대감을 나타낸다는 설명입니다. 이 베를루스코니의 지금 공약은 현재 이탈리아의 이 부채 감축을 위해서 시행 중인 긴축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다. 이런 상당히 급진적인 공약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번에 베를루스코니가 당선되면 유로존이 또 한 번 시끄러워지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들어보신 대로 오히려 베를루스코니의 승리가 이탈리아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런 주장의 근거는요. 만약에 베를루스코니 이번에 승리를 하면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치솟을 것이고 결국 이렇게 되면 이탈리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이 정치적 노선과 시장 반응을 핑계로 유로존의 구제금융을 신청할 타이밍을 또 한번 마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ECB도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결국은 신속하게 구제자금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탈리아 재정위기 상황을 보면은요, 거의 돈이 바닥날 때쯤 되면 ECB에서 국채 매입해주고 또 이탈리아 시중은행들이 거의 숨이 넘어갈까 말까 간당간당 하면 또 ECB에서 LTR로 원투 자금으로 유동성 지원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고비를 넘겨는 왔지만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버티면 버틸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더 장기화되고 지쳐만 간다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아예 구제금융 신청으로 가는 것을 각오하고 이탈리아 국민들도 베를루스코니를 선택하려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죠. 뭐 아픈 기억이지만 IMF 때 우리 기업들이 줄 도산을 할 때 보면은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예 일찌감치 속된 말로 이 만세 부르고 손 털고 나오면은 그나마 사는 집이나 가족들은 지킬 수가 있었지만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끝까지 버티고 주변에서 돈 끌어다 막고 이러다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그때는 정말 다 죽는다는 거죠, 주변까지. 이탈리아의 이런 극단적인 일단 표심과 시장의 반응을 이번 주에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는 누가무래도 IT 강국이죠. 관련된 내용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시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애플과 삼성의 이런 라이벌 구도에서 삼성이 이제 좀 앞으로 치고 나왔다라고도 판단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 애플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이 케이스 스터디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뭐 애플의 아이워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애플은 이미지상으로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같지만은 생산은 중국 팍스콘에서 아웃소싱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매출은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죠. 네바다나 버진 군도 같은 곳에 자회사를 두고 거기서 회계 처리를 하는 그런 뭐랄까요, 좀 겉과 속이 좀 약간 다른 기업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 애플 제품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애플 협력업체가 대부분 중국 기업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또 한국에는 삼성전자, LG전자라는 큰 이 거래처가 있으니까 애플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이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한국 납품업체들이 애플과 거래를 하더라. 그래서 이 세계 지도를 올려놨는데요. 뭐 맵에 보시는 대로 이거 한국, 일본 지역이 지도를 덮어버릴 정도로 크지만 이걸 줌인해서 들어가 보시면은요. 무려 38개의 기업들이 애플과도 거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애플 하면은 뭐 누가 봐도 글로벌 IT 우량주인데 이런 한국 기업들이 거래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팔색조 같은 그런 성격으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애플과 삼성의 이런 두 가지 집신장수, 우산장수 뭐 이런 혜택을 계속 누려가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